추석 체크할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우린 그걸 예측을 통해서 그 물체들이 물리량들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 물체의 운동, 물리학 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배워요. 하나는 등속 직선 운동이고요. 등속 직선 운동은 그 방향 그대로, 구속력 그대로 운동하는 거. RGM 0일 때 운동이죠. 그리고 한 가지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선생님이랑 같이 통합과학에서 바로 중력의 한 물체 운동, 그쵸? 중력이라는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아서 운동하는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등가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운동. 그때는 9.8m/s 제곱, 약 10m/s 제곱으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봤던 거고, 우리가 이번에 2학년에서 물리학 원에서는 조금 더 가속도가 다양한 운동도 다뤄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거는요, 다소 간단해요. 뭐만 할 줄 알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쌤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꼭 할 줄 알아야 돼 라고 했던 건 바로 뭐예요? 그래 그래프죠. 그죠? 우리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할 건데요. 그래프 그리는 것이 엽습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꼭 해야 돼요. 왜냐면 사실 물체의 운동이 간단한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그렇게까지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되지만, 물체의 운동이 다소 조금만 복잡해져도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난감하고, 또 그리고 물체의 운동은 한 가지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호도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아예 그리는 것이 제일 여러분들 실수도 줄이면서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물리량들이 있어요. 어떤 물리량들이 있죠? 그동안 배웠던 여러분들이 물리량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네요. 그쵸? 우리 위치라던가 아니면 이동거리, 변위라고 했던 우리 단위를 미터 쓰는 거 배웠죠? 그것은 우리가 S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칭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몇 미터 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몇 초 때 몇 미터 있었고, 혹은 몇 초 동안 몇 미터로 이동했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시간이라는 물리량 빠뜨릴 수 없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시간에 따른 변이, 그것이 바로 그죠, 속력과 속도를 의미하게 되니까 V도 우리 물체의 운동에서 빠질 수가 없죠. 우리 속력 속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쌤이 너무너무 우리 물리학원에서 정말 이거 너무너무 중요했던 세 글자, 빠뜨릴 수 없는 어떤 것도, 그쵸, 바로 가속도죠. 가속도. 작년부터도 그렇게 강조하고 올해 또 강조하고, 제발 가속도라고 속력이 꼭 증가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쌤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리량들 네 가지를 알면 우리는 물체가 몇 초 때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속력을 가지고 운동할 거고, 그래서 어떤 가속도인지 알면 우리가 단번에 우리가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리량 네 가지를 알고 싶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물체의 운동에서도 위치를 물어보든 아니면 속력을 물어보든 가속도를 물어보든, 결국에는 이 네 가지 물리량 중에 몇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이 형성되는 게 우리 모의고사 수능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물리량들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냐? 여러분, 그래프는 몇 개의 축이 있어요? 그쵸? X축, Y축 두 개의 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중에서 두 가지만 주어져도 우리는 충분히 다 그래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두 개만 물리량이 주어져도 우리는 그래프로 바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 고려해야 될 점은 특히 우리가 부호에 대해서 조금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요. 우리 부호 같은 경우에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특히 부호가 있는 속력, 속도, 특히 속도, 우리 속도 앞에 부호 붙는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속도 앞에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가 붙어요. 이 부호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속도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는 뭐예요? 2m/s와 마이너스 2m/s는 무슨 차이예요?
그쵸?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2m/s 운동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자, 플러스 방향이 뭐 앞이라면은 마이너스 방향은 뒤가 되는 거고 플러스 방향 위로 잡았으면 마이너스는 아래 방향이 되는 거고요. 뭐 보통은 우리가 처음 물체의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이제 운동 방향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속도 앞에 있는 이 부호가 의미하는 거 운동 방향 어디로 운동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가속도 앞에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요. 자, 선생님이 작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여러분 4m/s 제곱과 마이너스 4m/s 제곱은 어떤 의미예요? 4m/s 제곱은 1초당 4m/s 속력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마이너스 4m/s 제곱은 1초당 속력이 4m/s씩 감소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 앞에 있는 가속도 앞에 있는 이 부호의 의미는요. 속도의 증가함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자, 우리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너무너무 중요한 식 바로 뭐였어요? F는 MA.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잘했어요. F는 MA. 자, 이때도 우리 가속도가 나왔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호의 의미, 가속도에서의 부호의 의미를 또 알려드릴게요. 얘는 작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속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것만 단독으로 알았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힘이라는 걸 또 고려하면은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더 가져요. 보세요. 이것도 은근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F는 MA 여러분. 거기서 힘은요 여러분. 우리가 표시할 때 항상 화살표를 표시했었죠. 그 말은 힘은 뭐가 있다? 방향이 있다는 거죠.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 선생님 그냥 위에 이렇게 화살표를 쓸게요. 우리 힘 화살표를 표시하죠. 자,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에요. 그런데 질량은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질량은 뭐 오른쪽 질량, 왼쪽 질량 이런 게 없고 그냥 질량은 그 물체의 고유한 양이니까 얘는 없고요. 대신에 가속도는 똑같이 힘이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가속도 또한 똑같은 방향을 가져요. F는 MA는 등호기 때문에 힘이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속도 방향 가져요. 그 말은 힘이 방향이 곧 무슨 방향이다? 가속도의 방향이다. 가속도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다? 힘이 방향이다. 그래서 얘는 힘이 방향을 또 의미합니다. 선생님 언제는 그럼 속도 증가하면 언제 힘이 방향이에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플러스 4m/s 제곱이다. 마이너스 4m/s 제곱이다.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이제 가속도 쓸 때는 단순히 우리가 속도가 앞으로 증가하는 건지 감소하는 건지 알려주는 거고요. 대신에 뭐 어떤 물체의 운동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물체가 운동 방향을 우리 알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뭐 가속도의 방향을 묻거나 그런 경우에는 힘의 방향을 묻는 거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물체의 운동 상황에서 속력이 나타나고 그거에 따르는 뭐 가속도의 방향을 묻는다 하면은 이거는 힘의 방향을 너희가 찾을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보기에서 가속도의 방향을 물을 때도 있고 힘의 방향을 물을 때도 있어요. 자, 힘의 방향과 가속도 방향 어떻게 찾냐? 그거는 우리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그리고 물체의 속력 변화를 보면 돼요. 자, 선생님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너무 중요한 부분에서 페이지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우리 중력에 한 물체 운동 볼게요. 자, 물체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자유낙하하는 물체 자유롭게 오랜만이죠?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예요. 자, 처음에 초기 속력은 0이겠죠. 초기 속력 0에서 점점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속력이 점점점 10m/s 제곱 1초당 10m/s 속력이 증가해요. 그죠? 가속도가 10m/s 제곱이다. 이 말 1초당 속력이 10m/s 빨라져?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가속도의 방향이 어디야?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가속도의 방향을 물었어요. 뭐 보통 보기에서 뭐 가속도의 방향과 뭐 속도의 방향이 같냐? 혹은 가속도의 방향과 뭐 속도의 방향이 반대냐? 뭐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냐? 이렇게 많이 묻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묻는 거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을 많이 비교해요. 자, 여러분. 쌤이 여기서 얘기했죠. 아까 가속도의 방향 물었다고? 그건 뭐예요? 힘의 방향과 똑같은 말이에요.
가속도의 방향 물었다는 거는 결국에는 힘의 방향 찾을 수 있니라고 묻는 거고, 힘의 방향 물었다는 건 결국에는 가속도 방향 찾을 수 있니라고 묻는 거고요. 자, 보세요. 지금 물체는 내려오면서 점점 속력이 증가해요. 우리가 VT 그래프 그렸었죠.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자, 그럼 여러분, 물체는 왜 속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내가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더 내려오라고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힘이 방향, 얘는 내려가면서 계속 이 아랫방향으로 운동 방향과 동일한 힘의 방향 받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운동 방향도 아랫방향이고 힘의 방향은 또 아랫방향이겠죠? 선생님 만약에 운동 방향을 플러스 잡았어요. 그러면은 힘의 방향 또한 플러스 되는 거고 가속도 방향은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은 경우죠. 왜? 우리 물체가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까, 속력이 빨라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속도 방향과 속력 방향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쌤이 연직 상방으로 던져볼게요. 이런 상황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볼 텐데요. 자, 물체를 연직 상방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공놀이 하듯이 위로 던지는 경우에요. 이랬을 때 가속도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부터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연직 상방으로 던졌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뭐 그때그때 다양하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이 아랫방향으로 지금 플러스 뒀지만 선생님이 이번에는 처음에 운동 방향이 그냥 윗방향이 이때를 세면 플러스를 두고 싶어요. 그럼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입니다. 얘가 이렇게 연직 상방해서 최고점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이렇게 연속적인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면 그냥 우리는 단독으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그냥 별개로 그래서 줄을 그어 놓습니다. 별개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별개의 상황입니다. 자, 이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쌤이 처음에 던져 올렸을 때 그 던져 올린 방향을 쌤이 플러스로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속력, 처음 속력을 쌤이 V라고 둔 거예요. 그럼 우리가 VT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 속력이 있을 것인데 점점 얘는 오히려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속력이? 그쵸. 작아지죠. 왜 작아지는 거예요? 속력이 왜 작아져요? 그쵸.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운동 방향이 윗방향인데 얘는 아랫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을 받으니까 운동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 경우에는 속력이 점점 감소하는 거겠죠. 근데 그 값이 우리가 지구상에서는 중력과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일정하게 10m/s 약 10m/s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겠고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속력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속력이 0이 된다. 그 상황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힘의 방향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아까 운동 방향 우리가 이미 윗방향을 플러스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힘의 방향 마이너스. 그럼 여러분 가속도의 방향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쵸? 마이너스예요. 되겠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방향을 지금 부호로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지금 물체가 지금 윗방에 올라가는 거 우리가 지금 플러스 잡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플러스 속도 가지고서 점점 내려오는 그 속력이 감소하고 있는 거 나타낸 거 맞고, 그 다음에 이때 우리 VT 그래프에서 바로 기울기에 머리했어요. 기울기 바로 뭐였어요?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그죠? 너무 똑똑해. 누구한테 배웠어, 물리? 아주 그냥 기특해. 토닥토닥. 시간에 따른 어떻게 돼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 속력 변화량 하니까 기울기가 바로 그죠? 가속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일정 시간 동안의 속도가 오히려 감소했으니까 속도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가지겠죠? 그렇죠? 가속도 마이너스인 거 맞네요. 속도는 플러스인데 가속도 방향은 마이너스. 음미값 갖는 거 맞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0m/s 제곱을 가지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체의 운동 방향을 고려해서 또 운동 방향과 그 속도 변화, 이 속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속도의 변화를 고려해서 가속도의 방향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이 곧 힘의 방향과 같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은 사실 뭐 와닿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계속 연습합니다. 좋아요. 넘어가겠어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프 한번 분석하는 거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보면은 첫 번째로 ST 그래프 나타나 있고요. 시간에 따른 뭐 위치,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고요. 이 경우에 지금 VT와 AT 그래프로 바꾸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게 여러분들이 사실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한번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딱 보고 떠오르는 친구 있나요? 이물체 운동은 이런 운동해. 뭐 둘 중 하나잖아요. 잘 찍어보세요. 자, 등속 직선 운동이다. 손 드시고 네, 내리세요.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이다. 손 드세요. 내리세요. 자, 이물체 운동은 어떤 운동이에요? 그쵸.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여러분 시간에 따른 뭐 이동거리,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는 속력이 일정한 걸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과연 그게 맞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선생님 어떻게 확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시간에 따른 거리가 나타나 있는데 우리 그래프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뭐요? 첫 번째 기울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엔요 아랫면적의 넓이가 의미하는 거 그것이 뭐 어떤 거냐 기울기가 뭐고 아랫면적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가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걸 할 때마다 떠오르는 초등학교 때 배운 뭐가 기억나나요? 그렇죠. 거속시가 기억나시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지금 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시간에 따른 뭐 변이, 이동거리 그것이 바로 속력이다, 속도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기울기가 뭐리면 한다? 기울기가 뭐리면 한다? 그쵸.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V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울기가 지금 어때요? 시간에 따른 가는 뭐 변이나 거리를 보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일정해요. 기울기 지금 일정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았다. 속도가 일정하다. 방향 그대로고 빠르기도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이다라는 거죠. 선생님 방향 그대로인 건 어떻게 알아요? 지금 얘는 출발점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출발점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어요. 각각의 값들 보면은 얘는 지금 가고 있는 상태예요. 나부터 지금 멀어져 간다 이 느낌인 거고요. 자, 그런데 가는데 A가 더 빨리 갈까? B가 더 빨리 갈까? 보세요. 어떻게 비교하면 돼요? 잘라주시면 되죠. 자, 보세요. 떡 끊어볼게요. 요 시간 동안에 B는요, 요만큼 갔고요. A는 요만큼 갔어요. 누가 더 빨라요? A가 더 빠른 거죠. 그런데 A, B 각각 다 속도는 일정한 거예요. 각각의 속도는 일정하지만 그 속도 값이 A가 더 빠른 거. 그래서 우리가 VT 그래프 그려주면요. A는 이렇게, B는 그거보다는 속력이 작으니까, 속도 작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방향은 똑같이 다 간다. 나부터 멀어진다. 그죠? 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AT 해볼까요? 시간에 따른 가속도 있어 없어? 가속도가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인데 지금 변화 있어요 없어요? 기울기 그쵸 우리 기억하시죠? 시간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또 의미하는 게 뭐다? 그쵸 A다 가속도였죠. 자 근데 없어요. 그러면 A, B 둘 다 뭐다? 0 이렇게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또 이렇게 막 그림 그리는 친구 있을까봐 선생님이 혹시 몰라서 한번 그래프 그려놔 봤어요. 자, 잘했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또 짚고 넘어가야죠. VT 그래프는 기울기만 의미의 값을 갖는 게 아니라 뭐 또한 가져요? 그쵸. 아랫면적 넓이 또한 의미를 가져요. ST 그래프는 여러분 기울기만 의미 가지지 아랫면적 넓이 뭐 거리 곱하기 시간 이게 뭐 의미 가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ST 그래프는 기울기만 의미를 가지지만 VT 그래프는 아랫면적의 넓이 또한 의미를 가져요. 그게 뭐예요? 자 뭐겠어요? 해볼까요? 자 이렇게 아랫면적 넓이 요 시간 동안의 면적 구해보면 뭐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속도 곱하기 뭐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속도 곱하기 시간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S가 되는 거죠.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여러분 보고 이걸로 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리냐? 자, 매 시간에 따른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시고요.
그때마다 간 거리가 어머 일정하게 똑같네.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만큼 가네요.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 위에 그래프를 한번 지우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같은 시간 간격으로 대략 뭐 나눠보세요.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보니까 같은 간격만큼 가야 돼요. 자, 얘가 요만큼 처음에 갔으면은 그 다음에 얘도 요만큼 가고 요만큼 가고 똑같이 가야 돼요. 자, 각각을 이어보시면은 그래프 이쁘게 이렇게 일직선 나오죠? 아주 잘했어요.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동일한 간격만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ST 그래프는 기울기가 V를 의미한다. 여기 ST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 넓이는 의미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거리 곱하기 시간 같은 거는 없기 때문에 뭘 의미하는 값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ST 그래프는 오로지 기울기만 여러분 따져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VT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면적 각각 다 의미를 가진다. 그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아시면 되고. 자, 그럼 옆에 걸로 다시 한번 가서 연습해 보도록 하죠. 우선 A, B, C 그래프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아하 느낌이 오죠? 바로 어떤 운동이에요? A, B, C 다 어떤 운동하고 있습니까? 그쵸.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네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선생님 방금 했었죠. ST 그래프 기울기가 V임이 안다. 근데 다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다들 속력이 같은 거고 지금 운동 방향도 똑같은 거죠. 그죠? 똑같이 간다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죠? 출발 지점으로부터. 자, 그런데 A하고 B는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만약에 VT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다 똑같이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A, B, C 다 이렇게 지금 일정하게 똑같은 속력으로 운동 방향도 똑같고 이렇게 그어질 텐데 어떤 게 다르냐? 지금 A하고 B 차이를 볼게요. A하고 B는 뭐가 다른 거예요? 속력은 똑같은 속도는 같은데 뭐가 달라요? 그쵸. 누가 얘기했어요? 너무 똑똑해. 자, A하고 B 뭐가 달라요? 출발 위치가 달라요. 출발 위치가 A가 좀 더 앞서 있었던 거죠. 하지만 뭐 A, B를 VT 그래프를 나타낼 때는 뭐 그 출발 위치 다른 거를 표현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BC 같은 경우 가볼게요. BC. BC는 그럼 뭐가 다른 걸까요? 그쵸. 뭐가 달라요,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출발 시간이 달라요. 누가 더 늦게 출발했어요? C가 더 나중에 출발한 거죠. 그러면 C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 요 정도 시간에 출발한 걸로 해서 이렇게 C는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A, B, C 다 잘 그려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A, B, C 다 가속도는 어때요? 저 VT 그래프 기울기가 A인데 다 기울기 없어요. 0이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였습니다. 그럼 이제 등가속도 그래프로 드디어 등가속도 그래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등가속도 그래프 VT를 ST와 AT로 바꾸는 거. 아무래도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VT 그래프를 제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VT 그래프를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 VT 그래프를 ST와 AT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로로 보시면 돼요. 각각이 요거를 이렇게 바꿔보시고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VT 그래프를 먼저 분석하겠습니다. 지금 VT 그래프를 보면은 두 개는 플러스 V고 또 두 개는 마이너스 V인 거죠. 여기 두 개는 플러스 V, 운동 방향 플러스인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인 거죠. 자, 마이너스 V인 거 의미 잘 알아두세요.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거지. 무조건 뭐 속력이 감소하는 이거 아니에요. 그건 그때그때 보는 거죠. 자, 지금 첫 번째 그래프는 속력이 플러스 V면서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럼 속력이 증가한다는 말은 바로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어떻다는 거? 그쵸,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 부호 또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경우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속력이 플러스 방향 운동하고 있지만 속력이 빠르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쵸?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에 힘을 받은 거고 즉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인 거죠. 마이너스 A인 경우에요. 잘했습니다. 자, 이 경우 많이 헷갈릴 거예요. 지금 세 번째 경우 보면요. 이 경우에는 운동 방향 마이너스고요. 근데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속력이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느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빨라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보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미터 퍼 세크.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죠. 부호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 값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얘는 속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다만 속력이 빨라지는데 부호가 마이너스였던 거죠. 그죠? 자,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일 뿐이지 속력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속도는요. 가속도 부호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속력이 증가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운동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속도 이 방향이 형성이 되니까 마이너스 a겠죠. 할 수 있겠어요? 아, 좀 불안해지는데. 자, 그 다음 또 가보죠. 옆에. 이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이 속력 빠르게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그죠? 보시면 지금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속력이 마이너스 운동하면서 속력이 감소하고 있어. 속력이 감소하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아야 돼, 반대해야 돼요?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아야 돼, 반대해야 돼? 똑같은 말이죠. 그죠? 가속도의 방향이나 힘의 방향이 똑같으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힘을 받기 때문에 속력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가속도 방향은 플러스.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경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하지만 속력이 증가하는 경우니까 가속도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방향 운동하고 있지만 속력이 감소하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가 돼서 플러스인 거고. 여기 지금 이 두 개 많이 헷갈릴 텐데 잘 보세요. 그럼 이제 ST 그래프로 한번 가볼게요. ST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휘리릭 그리고 얼른 합시다. 자, 보세요. 쌤이 이렇게 볼게요. 자, VT 그래프에서 S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아랫 면적의 넓이.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간 거리를 우리가 면적을 보면 되는 거죠. 동일한 시간 동안, 여기도 동일한 시간으로 한번 이렇게 나눠보세요. 자, 됐어요. 자, 처음에 얘가 요만큼 갔네요. 선생님이 요만큼 가면 요렇게 표현해 줄게요. 그럼 얘는 요렇게, 요 시간 동안 요만큼 간 거예요. 점 찍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얘가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더 많이 갔네요. 그죠? 얘는 그 다음엔 좀 더 많이 갔어요. 그러면 내가 좀 더 많이 간 거, 같은 시간 동안 좀 더 많이 갔으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또 그 다음엔요. 어머, 그 다음엔 더 많이 갔네?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이렇게 간 걸 표시해 주면 되죠. 또 점으로 표시해 준다면은 요쯤 이렇게 되겠네요. 어머, 그럼 여기 세 개의 점을 한번 이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가 슈리리 잘했어요. 이런 모양입니다. ST 그래프 우리 잘 그렸어요. 맞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ST 그래프에서 뭘 할 수 있으니까 V를 알 수 있죠. 어떻게?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럼 우리가 기울기 한번 변하는지 보면 되죠. 기울기가 처음에 뭐 0이었다가 점점 증가하네요. 그래서 우리 VT, V 증가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VT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AT 그래프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VT 그래프에서 A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기울기. 그죠? 기울기 어때요? 일정하고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어줄 수 있겠죠. 플러스로 일정하다.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박수. 그 다음 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얼른 합시다. 자, 보면은 똑같이 VT를 ST를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은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가는지 그어주면 돼요. 자, 같은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가는지. 자, 이번에는 보니까 처음엔 요만큼. 어머, 이만큼이나 많이 갔었네요. 얘들아,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이거 플러스, 운동 방향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똑같이 어떤 거야? 가는 거야. 알겠죠? 자,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S는 멀어져야 돼. 계속 여기 출발 지점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처음 일단 많이 갔어요. 뭐 그 다음에는요. 어머, 그 다음에 아까보다 좀 조금 가네요. 조금 가고요. 그 다음엔요. 어머, 그다음 더 조금 가네요. 어머머머, 이렇게 됐네. 자, 우리 점 찍어주시면 되죠. 처음에 많이 갔고요. 점 찍었습니다. 그 다음엔요. 또 요만큼 점 찍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 갔죠. 자, 점 찍었어요. 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뚜루루루루. 어머, 보이시나요, 여러분? 좀 더 쌤이 정리를 해주다면 결국 얘는 최종적으로 속력이 0이 됐으니까 최종적인 기울기는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함을 좀 살리자면은 얘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기울기 0이 된 거.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얘는 오히려 아까 거를 뒤집어 놓은 상태로 이런 모양이 되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V를 의미하니까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처음에 가팔랐다가 점점점 완만해져서 0이 되네요. 속력이 점점 빨라졌다가 처음에 빨랐다가 점점점 가면서 속력이 작았다가 최종적으로 0이 되네요. 잘 그렸네요. 맞죠? 잘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가속도는요? 가속도는 VT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보니까는 기울기는 일정해요. 가속도 크기는 일정한데 부호가 어때요? 마이너스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운동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속력이 감소한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 선생님 갑자기 톤이 좀 바뀌었죠? 영상을 만들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단하고 지금 그 다음날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또 최상의 컨디션으로 영상을 또 찍을 수 있도록 다시 또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지금 VT 그래프입니다. VT 그래프 우리가 이미 처음에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V랑 그리고 가속도의 그 부호 정도는 우리가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했지만 한 번 더 또 여러분들이 또 여기 부분은 많이들 어려워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요. 자, 봅시다. 우리 포인트는 속력과 가속도의 관계를 알아내는 거. 자, 우리 그래프 보면요. 지금 시간축 있고요. 근데 지금 속도가 마이너스로 지금 0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의 속도로 지금 뚜뚜뚜뚜뚜 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1, 2, 3, 4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느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속도가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지만 속력, 빠르기 자체는 어떻게 그쵸? 커지고 있는 경우예요. 그 말은 속력이 빨라진다 하는 것은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죠? 그럼 물체의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랑 같으니까 가속도의 방향 또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잘했습니다. 할 수 있겠죠? 힘의 방향 이퀄 가속도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 이퀄 힘의 방향. 그래서 그 두 개는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가속도의 방향이라고 하면은 뭔가 와닿지 않아. 그때는 힘의 방향을 생각하시면 되고 속력이 점점 빨라져. 그 말은 운동 방향으로 힘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바로 가속도의 방향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VT 그래프에서 지금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ST 그래프로 한번 바꿔보래요. 우리 한번 ST 그래프로 한번 바꿔봅시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죠? VT 그래프에서 S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쵸? 아랫면적이 넓이. 자,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한번 대략적으로 보면은 네, 처음에는 선생님 여기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같은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좋아요. 자, 요만큼 갔어요. 요만큼 갔어요. 그 다음에는 얼만큼 갔어요? 좀 더 많이 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많이 갔네요. 또 그 다음엔요 더 많이 갔네. 같은 시간 동안에. 그러면은 더 많이 갔네. 자, 우리 점 연결해 볼까요? 처음에 여기 점까지는 요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간까지는 요만큼 갔고요. 대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알아요? 라고 하지 않고 네, 대략적으로 쌤이 네, 보시면은 요 시간까지는 이렇게 우리 점 찍어줬죠. 그럼 그 점을 이어준 것이 바로 그래프겠죠. 자, 이 점을 이으려면 어떤 모양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쵸. 이런 모양. 자, 그거 볼까요? 이렇게. 어머. 다시 그럴게요. 다시 이렇게. 아우, 마음에 들어요. 자, 됐죠? 우리 어떤 모양이에요, 여러분? 아하, 눈치 빠른 친구들 바로 파악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있던 그래프 뒤집으면 이거였죠? 위아래 이렇게 뒤집은 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뒤집은 형태로 나오죠. 좋아요. 자, 맞는지 한번 그래도 확인해야죠. 자,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그쵸? 우리 V 의미한다. 그럼 여기서 처음에는 기울기 0이었다가 점점 기울기 가팔라지고 있네요. 그 말은 점점 우리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 그래서 맞네요. 그쵸? 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은 AT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우리 이미 위에서 찾아놨잖아요. 그죠? 우리 마이너스 A라고.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속력이 빨라지니까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받은 거고 따라서 가속도의 방향 또한 마이너스다. 그리고 이 VT 그래프에서 우리가 기울기를 보면은 가속도의 크기를 알 수 있는데 어때요? 그죠? 일정하죠. 기울기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일정하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맨 오른쪽 마지막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쌤은 중간에 잠깐 쉬었지만 우리 함께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VT 그래프 보시면요. 이 경우에는 똑같이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인데요.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빠르기는 점점 줄어들다가 0이 되었네요. 자, 운동 방향 마이너스로 운동하면서 속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말은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았다? 그쵸? 힘을 반대 방향,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플러스 방향 힘을 받았기 때문에 속력이 감소하고 있는 거고, 그럼 당연히 가속도의 방향 또한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A 가속도를 받아가지고 물체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그걸 또 마찬가지로 ST 그래프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ST 그래프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어떤 거예요? 그죠? VT 그래프에서의 아랫면적 넓이가 필요해요. 자,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간 거리 아랫면적 넓이 비교해 볼게요. 처음에 많이 갔다가 그 다음에 그것보다 적게 가고요. 같은 시간 동안에 또 그 다음에 더 적게 가요. 그러면 쌤이 그려보면은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간 게 처음에 오히려 많이 가고요. 이제는 그 다음에는 좀 그거보다 적게 가고요. 마지막에는 더 조금 가죠. 자, 이걸로 쌤이 점을 찍어본다면 자, 이 시간까지는 요만큼 그 다음에 이 시간까지는 요만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래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점점 줄어들지만 어차피 얘는 어때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마이너스 방향 운동하고 있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죠? 계속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은 계속 해요. 가면서 마이너스 방향 가면서 속력은 점점 줄지만 결국에는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ST 그래프에서 계속 가는 방향으로 나타나야죠. 그죠? 돌아오는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려주면은 얘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은 요거겠죠. 그죠? 잘했어요.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V를 의미하니까 우리 기울기가 점점 처음에 굉장히 가팔랐다가 점점 감소해서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나중엔 0이 돼요. 속력이 엄청 처음에 빨랐다가 점점 감소해서 0이 돼요. 우리 맞죠?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T 마지막으로 그려보죠. 자, A 부호 플러스인 거 우리 이미 찾았어요. 그리고 또한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VT 그래프의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바뀌지 않으니까 일정하게 플러스로 일정한 이렇게 되겠죠. 네, 잘 되셨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프 그리는 것이 처음이고 낯설기 때문에 다소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포인트 딱 두 가지였어요. 그래프에서는 기울기하고 아랫면적 넓이가 의미를 가지는데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만 의미를 가져. 그리고 V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와 아랫면적 넓이가 다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의미를 기억을 꼭 하셔야 되죠. 작년 이미 했었던 거니까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고 아랫면적의 넓이는 그 시간까지 이동한 거리, 뭐 변이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AT 그래프에서는요 뭘 의미하나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자, A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A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의미 있지 않고 요 아랫면적의 넓이가 의미 있어요. 이 아랫면적의 넓이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선생님 설명해 볼게요. 딱 정말 여기까지가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제발 참아주세요, 알겠죠? 자, 좀만 더 힘냅시다. 우리 온라인 개화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원래 선생님이 이거 수업 시간에 막 한 명씩 나와서 한번 그려보라고 하고 막 우리가 열심히 막 이쁘게 아트를 하는 약간 그런 즐거운 시간인데 굉장히 힘들어지네요. 자, 볼게요, 여러분. AT 그래프인데 그러면은 아랫면적 넓이는 A 곱하기 T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 A는 원래 가속도는 어떤 의미였어요?
원래 가속도 의미 자체가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었죠. 만약 속도 변화량이니까 뭐 나중 속도 빼기 셈이 처음 속도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시간에 따른 어떤 걸린 시간 동안에 해당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였어요. 그죠? 속도 변화. 그런데 거기다 뭐 곱했대요? t를 곱했대요. 어머, 여러분. 이 해당하는 시간이 t니까 우리가 이 t를 곱해준 거죠. 여기는 여기 원래 a였고 그래서 a 곱하기 t에서 해줬는데 어머 뭐가 사라져요? 뭐가 사라져요? 그죠 그죠 t가 사라지네요. 어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RM의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속도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등가속도 공식 3개 굳이 안 외워도 돼 라고 했는데 그게 이미 그래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하나만 보여줄게요. 나머지 다 똑같지만 거기 대표적으로 하나 이 식이 V는 V0 플러스 AT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열심히 외운 친구도 있을 텐데 이 식 외울 필요가 없죠. 왜요? 이거 식 한번 바꿔볼까요? AT는 뭔 거예요? V-V0.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봤던 식이잖아요. 그래프에서 RM 면적의 넓이가 속도 변화량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걸 그냥 식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놨을 뿐이지 결국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면 거기 등가속도 공식 3개 나와 있는 거 다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굳이 그 식을 외우지 않아도 그냥 그래프 그리시고 뭐 기울기를 구한다던가 아니면 RM의 넓이를 구하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물리량이 뭐 S든 T든 V든 A든 다 알 수 있어요.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오늘 배웠던 것들 꼭 복습하셔야 되니까 하루 지난 후쯤에 한번 깨끗한 종이에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프 그려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 선생님이랑 꼭 약속해요. 알겠죠? 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